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1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알짝 없죠. 지금 1차 대출 규제 자체가 6억 이상은 전혀 대출 거리가 없을 정도로 우회로, 틈새 다 차단됐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으로 쓸데없이 흘러들어왔던 그 유입된 자금들이 깔아놓은 그 부채라는 뇌관, 결국에 가서는 이게 대외 변수라는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어떤 리스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부채에 기반한 이 자산 가치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후로 선순환되는 자금 흐름이 자본시장으로 충분히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물꼬를 트는 그런 규제가 나왔었죠. 두 번째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역시도 이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 오늘부로 시행이 되고요. 대출 한도는 6억 원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규제 속에서 더 가상금리 1.5%가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어떤 이 금리 변동에 의해서 한도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627 대출 규제에 의해서 추가 대책이 이제 릴레이식으로 잇따라 나오게 되는 건데 아마 유사일에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이 연속적으로 랠리를 이루면서 엄청난 이 규제적 방향을 잡고 간 적은 없을 듯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의 투기판이 됐었다. 너무 왜곡된 시장의 어떤 칼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떨어져 또 더군다나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증폭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냥 거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내달려 왔었는데 이게 이제 스톱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정이 딱 적용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것을 고려해서 DSR 산정 시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죠.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1.5% 가상금리 붙인다. 그러니까 이후에 7월 1일 계약을 맺는 사람들 같은 경우 모든 대출 계약에 있어서 이 금리 자체가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부동산 돈줄은 더 쪼여지게 되는 거고 6억 주담대 한도 그리고 DSR 3단계 결국에 가서는 6억 주담대 한도 DSR 3단계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은 이중 규제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어떤 매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착실하게 차근차근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 선수들 일명 투기판 쫙 깔아놓고 거기에다 무조건 막대한 자금 몰빵해서 몰아넣었던 사람들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자금이 돌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선순환되는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이런 어떤 빡빡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어떤 시장에 혼란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정상화될 수 있는 하이패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한다, 세제 개편한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다 빠져나갔잖아. 일명 풍선 효과,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오히려 집값을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은 자금만 커팅해버리면 끝나. 게임 끝이야. 근데 그거를 겁이 나가지고 이전 정부 전혀 손을 못 댔죠. 오히려 대출을 더 때려 부어줬는데. 그래서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9조에서 10조 정도의 대출이 증가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마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져 버리니까 쓸데없이 선수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값 휘젓고 다니고 고점에 물린 사람들 거의 설거지 하다시피 그냥 자기 삶을 맷돌에 갈아 넣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참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제 좀 정상적으로 집값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이 오늘부로 또 시행이 되면서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1,0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대출 감소액이 상당 부분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좀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격적 대출 규제 때문에 뭐 지난주에 은행 영업정 방문 뭐 전화 뭐 거의 불이 나다시피 북새통을 이루게 됐었는데 이제 비대면 대출 전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또 중단을 하게 됐고요. 데이터베이스 다시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에 맞춰서 이분이 적정한지 아니면 뭐 걸러야 될 뿐인지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쳐야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도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의 대출은 전면적으로 이미 셧다운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동산 정책이 뭐 실행이 된 것은 뭐 유세 이래로 거의 없었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27일 날 발표하고 28일 날 전격 시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뭔가 니킥을 딱 날리듯이 상대의 어떤 옆구리를 탁 걷어 차버리면 욱 하고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빨대를 딱 꽂고 투기판에서 뭔가 뭐 거의 맥시멈 수익을 올리려 했던 사람들의 스탠스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부동산 시장의 이 비대화된 정말 지방덩어리를 다 제거해내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이 선순환적인 구조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 이렇게 쓸데없는 부동산 자금들이 결국 어디로 간다? 자본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세제 개편을 통해서 최대 주주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있죠. 일정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스템을 정착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코스피가 지금 오늘 3,100선을 넘어섰는데 4,000 가고 5,000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더욱더 뭔가 좀 단단해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돈줄을 옥죄는 것은 결국에 가서 한 국가의 어떤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이 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가서 이 올드한 자산시장은 뭐 머지않아서 대외 변수에 의해서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부채에 물려 있잖아. 그 부채 자체가 금리 변동, 환율 변동, 또 이 경제 기조의 어떤 여러 가지 약화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뭐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자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다 외부에서 끌어온 그냥 빚더미입니다. 빚더미 그 자체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파킹되어 있는 돈들은 결국에 그냥 다 거품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빼내고 실질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흘러가게 하자라는 어떤 대전환점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배당소득 과세 체계는 2천만 원 이하 15.4%였는데 2천만 원 초과는 49. 거의 뭐 50%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이 세제율을 보여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22.0%, 27.5%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코스피 장중 1.9% 올라서 전고점을 지금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3,130대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정광석화처럼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질질 끌 것도 없고 유예기간 줄 것도 없고 딜레이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빠져나갈 시간들을 주기 때문에 이건 뭐 의도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 전에 딱 발표하고 그 다음날 시행을 해버려야지 대비할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매수 심리 그러니까 과열된 심리들이 훅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 효과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갭 투자 그리고 집주인들 하루 차이로 운명이 갈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갭 투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7일 이전에 계약을 맺으신 분들 이 종전의 규제를 적용을 받고 28일 이후부터는 1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냥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겁니다. 갭2는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투기판으로 바꿔내는 그런 어떤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결국에 전세 퇴금 자금 대출로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이제 6억 원 이상까지도 막 떵떵거리면서 그 대출을 뭐 거의 너끈하게 받았었는데 이제 1억밖에 안 나온다. 기본적으로 갭2는 이제 차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집값을 들쑤시고 들썩거리게 했던 그 모든 이 부정적인 어떤 작용들은 셧다운 될 수밖에 없겠다. 28일 이후에 계약을 맺기로 한 갭투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 원 이내로 대폭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찍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갭투자 잡으려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어. 서울 5년 내 집값 최고치 찍었죠. 결국 이런 기저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고 3월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가 1394건이야.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거의 4배 정도 가까이 급증을 한 그런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37%는 강남 상구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선수들이 뛰는 필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필드가 뭔가 견인력을 딱 발휘해서 비강남권 집값들을 코를 탁 빼가지고 그냥 끌고 가니까 하면서 끌려가다 보니까 이게 집값 전체적으로 그냥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갭투자 의심 주택거래 2021년 6,691건에서 2022년 1,992건, 2023년 2,931건에서 2024년 5,238건. 말도 안 되게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값이 이 갭투의 증가 건수와 비례해서 엄청나게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로 정상적인 어떤 생산적인 어떤 나의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통해서 집을 사려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니.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주담대안도 6억은 굉장히 신의 한 수에 가까운 그런 어떤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6억일까? 6억을 빌리면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 월 300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억 이상 빌리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좀 착실하게 준비하신 분들이 좀 저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3억 이상 대출하기도 힘듭니다. 6억 이상 빌리면 300만 원 나간다니까? 전체 대출의 10%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맥시멈을 때려줘서도 6억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추세 때문에 대체로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집값 당연히 빠지게 되고요. 만약 이 투기 저항이 지속된다면 6억에서 충분히 3억까지 내릴 수도 있겠지. 6억에 300만 원 월 이자 원금 이자 나갔다면 이게 3억으로 줄여도 뭐 한 300만 원 정도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 안정화가 가장 선결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본시장의 흐름을 선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산시장도 이제는 현실적 가치 판단을 받아야 돼. 아니 호가 그냥 집주인이 부르는 그 가격이 시장의 가격으로 딱 세팅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뭐 빛의 속도로 흘러들어가는 그리고 흘러나오는 모든 자본의 어떤 가치 판단은 냉정하게 시장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거 부동산 시장은 집주인 마음대로야. 1, 2억 올려. 아니 5, 6억 올려. 조금 자기가 좀 밀린다 싶으면 그냥 뭐 3, 4억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치가 손가락 뒤집어 엎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빠져야 정상적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대출도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뭐 디딤돌 대출 한도도 2억 원 가까이, 생애 최초 대출도 2억 4천, 신혼부부는 3억, 신생아 대출 역시도 3, 4억 정도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건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정책 대출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 6억 제한이 이번에 먹히지 않고 집값을 어느 정도 내리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책 대출에서의 3억 원 수준으로 내렸던 그 지표를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 3억 제한을 받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억 대출 제한이 3억 대출 제한으로 충분히 바뀌어줘.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6억 제한이 먹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주담대 민족이라는 말갈기를 달리면서 따그닥 말 타면서 그냥 내가 저 집을 잡으리라 돈키호테처럼 그냥 달려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뭔가 속도 조절이 안 된다면 결국 6억에서 3억으로 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뭐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에서 노도강과 금강구 오를 것이다라고 뭐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는 관계로 내리지는 않더라도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이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수요가 전체적인 심리를 좀 끌어내리는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집값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게 될 거고 현실적으로 확실한 이런 부동산 개혁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에 가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된다면 한국은 경제적 기반이 아주 그 기초가 탄탄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주담대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3단계 DSR 오늘부터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들게 되면서 역시 기존의 이 대출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금리 역주행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이 리스크, 결국 금리에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한미 재정 적자 우려 더 커지고 또 여러모로 환율과 또 국채 금리의 영향 따라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중은행 이 주담대 금리 만지작거리고 있을 겁니다. 다시 또 올리기 위해서 은행권 가산금리까지 지금 줄인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대출금리 고공행진 뭐 이유는 바로 은행 우대금리 1%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담대 금리 내립니다 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대받을 수 있는 금리를 계속해서 축소시킨다니. 결국에 가서는 그거 금리 올리는 그런 어떤 영향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이지 않게 대출 금리를 역주행하는 어떤 모습을 은행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절대로 금리는 내려가는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내 수익과 내 수위에 넘어서서 받는다면 상당한 어떤 리스크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4.2%, 4%에서 내려올 생각 안 하잖아요. 이 국채 금리 때문에 은행채 금리 당연히 높아지겠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 절상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 니들 우리나라 내에서 수출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좀 수출 많이 하자. 달러 가치 좀 낮추고 니네 통화 가치 좀 높여. 원화 절상이 돼버리면 이렇게 환율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결국 원화가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원화 절상이 돼버리면 결국에 지금 위안화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산 가치,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 아파트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 지금 대출 규제로 쪼이고 스트레스 DSR 3단계 나오지, 대외 변수에서 국채 금리 올라가죠. 그 다음에 원화 절상 돼버리면 아파트는 설 곳이 없어. 더 이상 뭐 투기판에서 빨대 딱 꽂아놓고 엄청난 수익률을 땡겼던 이 투기판, 결국에 가서는 그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궤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갭투자 증가주 형 한번 보세요.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그죠? 인천 서구. 여기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다니까. 이제 자금줄이 확실하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6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28일, 지금 떨어지는 화성시의 아파트의 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이게 폭이 줄다가 한 이틀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7억, 4억, 4억, 3억.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수원시 영통구도 마찬가지고요. 서구도 마찬가지, 인천 서구도. 계속해서 이 경기권, 특별히 갭2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수익률 챙기려고 했던 이제 딱 자금 경색이 오니까 완전히 아파트 가격은 더 밑으로 처박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에선 집값 정상화는 이런 어떤 이 자금줄의 원활한 흐름을 적시적소에서 커팅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정상적인, 선순환적인 어떤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어떤 대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연수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만큼 오늘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단계, 3단계, 이건 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어떤 상승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고 6억 대출 규제가 3억 대출 규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집값 자체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 경제에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가장 시급한 그런 어떤 우선 과제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스트레스 DSR 3단계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뭐 6억 대출 규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 그리고 환율, 그리고 금리, 또 전체적으로 갭투가 차단되는 어떤 자금의 이 흐름줄이 다 자본시장으로 또 선순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기대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